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드디어 우리 5강 챕터 5 조건문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조건문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할 때 좀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지금부터 배울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에 이해하셔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 오늘 좀 만들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조건문 한 번씩 살펴보죠. 일단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로 조건문의 기초, 즉 조건문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그리고 조건문의 기본 제어 구조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이것은 강의할 때 확실히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건문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조건문이 어떤 때 사용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먼저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모두 다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건문을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문의 실제 활용 부분에서 첫 번째로 if문,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중첩 if문, else if문, 이렇게 총 4가지의 다른 형태의 조건문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제어 구조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제어에 대해서 어떤 때 활용을 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이전 강의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강의 자료를 쭉 보시다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뭐였지?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 활용 방법을 오늘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if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딱 보면 if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만약 어떠한다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코드에서 표현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울 거는 if문에서 어떤 조건에서 if문을 쓰고 어떤 조건에서 if문과 논리 연산자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나, 이거를 세 번째로 배우고, 그 if문의 확장 버전인 if else와 elif문에 대해서 그 코드 기반으로 어떻게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조건문, 즉 if문이 될 텐데, 조건문에 대한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기본 제어 구조는, 조건문의 기본 제어 구조는 첫 번째로 순차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quential하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순차적으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각각 그 프로그래밍 코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것을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물이 흐르는 순차적 구조는 코드에서의 순차적 구조 흐름과 유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시작 단계, 우리 코드의 제일 위에 부분, 지금까지 배우는 걸 토대로 하면 제일 위에 부분부터 한 줄 한 줄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순차적 구조이다. 이 구조는 가장 단순한 구조이지만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렵게 짜지 않고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조로 짭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협업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그램을 큰 걸 만들 때, 이럴 때는 이제 순차적 구조로 부족하게 되고, 그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순차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자, 순차 구조의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장을 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장보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죠. 지금부터 장보기를 시작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일단 마트를 들어가야겠죠. 마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오라고 했던 오징어를 찾습니다. 오징어를 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먹고 싶은 콜라를 찾습니다. 콜라를 삽니다. 세 번째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장보기를 끝내야겠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장보기를 끝낸 다음에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서 손발을 씻는다. 손발을 씻고 요리를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을 하죠. 이런 구조 자체를 순차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제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드도 어떤 행위, 액션 이런 거에 대한 순차적 로직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염두하고 이렇게 그림 형태로 그 순차 구조를 모형화한 다음에 코드를 짜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는 저절로 머릿속에서 이런 순차가 딱딱딱 그려져요. 지금은 뭐 실예제라서 그런 건데. 자, 그 다음 번으로 기본 제어 구조 중에서 또 다른 구조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순차적으로 하는 걸 끝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선택 구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한 방향으로 코드가 실행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순차 구조와는 정확히 다르죠. 순차 구조는 시작, 다음 코드 실행, 다음 코드 실행, 다음 코드 실행, 종료.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라인을 쭉쭉 실행시키면 되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엄마가 아까 오징어 샀죠. 오징어가 400원 이상, 400원 너무 많고 4,000원 이상이면 고등어를 사와 라는 조건을 줬다고 쳐요. 그럴 때는 오징어를 마트에 들어간다. 오징어를 산다가 아니고 오징어와 뭐죠? 오징어의 가격을 비교한다. 오비라고 할게요. 그게 로직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선택 구조입니다. 바로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한 방향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경우. 자, 시작해서 오징어가 4,000원보다 크냐? 그러면은 얘를 선택. 작냐? 하면 얘를 선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징어 구매, 그 다음에 여기는 고등어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선택 구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갈림길이 존재하는 선택 구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선택 구조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외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출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외출을 할 건데 일단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나 전쟁이 일어났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외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날씨만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밖에 창문을 딱 보니까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자, 반팔, 긴팔. 물론 반팔을 입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날씨가 춥냐? 예스, 긴팔을 입어요. 날씨가 만약에 춥지 않다. 반팔을 입어요. 그리고 긴팔을 입고 또 외투를 입어요. 그 다음에 또 외출을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 날씨가 춥나요?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날씨가 추워요. yes. 날씨가 더워요. 춥지 않아요. no. 이거를 결정할까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날씨가 춥다, 덥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yes, no를 선택할 때 무조건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점. 자, 예를 들면 온도가 0도씨보다 아래면 아니구나. 잘못 썼네. 온도가 0도씨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 경우를 춥다 라고 기준을 세워봅시다. 뭐 얼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운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로직이 움직이겠죠. 온도계를 보고 0도보다 낮으면 긴팔을 입어. 온도계를 보고 0도보다 높으면 반팔을, 날씨가 추운 게 아니니까 반팔을 입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제가 예제를 든 것처럼 온도가 0보다 크다 작다. 요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때 요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조건문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선택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제어 구조 중에서 반복 구조가 있는데요. 반복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썬 과목에서 상 과목의 중간고사 이전에는 반복 구조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반복 구조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반복 구조는 동일한 코드의 특정 단계가 여러 번 반복돼서 실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용자의 이름, 나이, 학력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우리가 항상 1000개 정도의 개인정보를 한 사람이 입력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학력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인풋 형식으로 입력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0번을 해야 되겠죠. 1000명을 입력할 거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똑같이 이름을 1000번 물어보고 나이를 1000번 물어보고 학력을 1000번 물어볼 겁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묶음으로 1000번 실행되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반복하면 된다는 거고, 반복 구조는 이렇게 예를 들면 1000번, 10,000번, 100번, 10번 이런 식으로 똑같은 로직의 코드가 반복되는 게 필요할 때 이렇게 반복 구조를 사용합니다. 책에서는 좀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려고 강아지가 꼬리를 물려고 계속 동일한 자리를 반복해서 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구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약간 억지로 만든 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1000번 이름, 나이, 학력을 입력받은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 1000번 반복이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 4단계에서는 1000명의 사람 이름, 나이, 학력을 출력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반복 구조를 포함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 구조의 예제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헬스장에 입장을 해서 자전거 10회, 자전거 사이클을 10분, 엮기를 한 3대 몇이냐 해가지고 한 10분 한다고 칠게요. 10분 해서 각각 20분, 총 20분짜리를 사이클로 10번 반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 끝나면 마무리 운동으로 요가를 한다. 그리고 헬스장을 퇴장한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죠. 이런 거를 바로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for랑 while문이랑 여러 가지 반복문을 배울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학습할 거니까 이런 구조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서머리 하면 기본 제어 구조는 총 3가지. 첫 번째,
기억이 안 나시면 폭포를 생각하세요. 순차. 두 번째, 엄마가 오징어 가격이 비싸면은 고등어를 사오라고 했다. 오징어 가격이 4,000원 이상일 때 고등어를 사오라고 했다. 뭐죠? 조건. 조건이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전거랑 엽기를 세트로 10번 반복하고 싶다. 이게 바로 반복이죠. 이 세 가지의 기본 구조를 이용해서 파이썬이나 웬만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순차, 조건, 반복. 자, 이거를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천천히 공부하도록 해보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바하는 걸 고르시오. 이거는 직접 풀어보시고 맞았나 틀렸나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조건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우리는 조건문을 현실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70점 이상이 합격이다,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이럴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70점이 넘니? 예스 합격, 노 불합격.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코드로 하면 점수가 흔히 무엇보다 70 갔다가 들어가서 70점도 합격. 요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죠. 바로 조건문과 무엇을 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건문과 그 논리랑 비교 연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운전면허 필기 응시에 따른 결과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트에서 카드가 정상 결제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건문으로 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로 지불하기를 해요. 근데 카드가 정상이냐 아니면 도난된 카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드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카드가 정상이다 하면 결제 승인해버리면 되는 거고, 카드가 정상이 아니다 하면은 결제를 거부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이미 조건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조건문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짤 수 있는지, 현실 문제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차근차근 그림 형태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가장 첫 번째는 if문을 들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만약에 뭐뭐라면, 요 라면이 먹는 거 말고요. 이게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실행하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행을 안 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이 참일 때 혹은 거짓일 때를 구분하면 되겠죠. 참일 때는 어떤 걸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런 조건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예제는 뭐 다음 장에서 나오니까 다음에 보고요. 이런 형식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if 하고 조건식을 넣고 콜론으로 땡땡 해주고 실행할 문장을 쓰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요거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이 다음 라인으로 내려갑니다. 이해 가시죠? 자, 로직으로 보면 if 조건식에 프로그램 랭귀지가 딱 다다르면 조건식을 보고
참이다 하면은 실행할 문장을 바로 실행하고, 즉 이걸 바로 실행하고, 거짓이다 하면 이 실행할 문장을 빠뜨리고 그 다음 라인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짤 때 이거를 코드로 짜지 않고 그 순서도라는 그림 형태로, 사람이 좀 더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순서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순서도에서 주로 마름모 모형을 바로 우리가 조건식이다, if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모 형태는 뭘까요? 그냥 실행하는 한 줄의 코드 혹은 한 줄의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문의 사용 형식을 실제 코드로 한번 봅시다. if 띄고 조건식에서 조건식이 참이라고 하면 문장이 실행이 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짜보죠. 넘버가 99로 할당이 되어 있네요. 변수가. 만약에 이 넘버 변수가 10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거를 이 부분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우리 배웠죠? 다음에 요거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죠?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자, 만약에 넘버가 지금 99니까 99가 100보다 작죠? 이럴 때는 true가 반환이 되죠. 기억나시죠? 이건 어떤 형태죠? 불형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불형태 true, true다. 그러면 if문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조건식이 참이라면 이 참이 말하는 게 바로 불리언의 true입니다. 즉 불리언 값 true가 if문 다음에 나왔으니까 요거를 실행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if문의 형태가 뒤에 띄고 조건식 땡땡인데, 이 조건식을 표현할 때는 이 조건식의 결과가 불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식의 형태가 true 혹은 false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이면 돼요. 조건식 자체가 애초에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if문 다음에. 대신에 우리 목적에 맞는 조건식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걸 아까 말한 대로 순서도로 그려봅시다. 다음과 같이 넘버에 99를 대입한다. 1번. 대입한 다음에 조건식을 탔네요. 바로 이 부분, if문을 탔네요. if문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if 넘버가 100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참, true를 반환한다면 이 조건이 우리가 그 다음 문장,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100보다 작습니다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100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가서 프로그램을 종료.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게. 문장을 여러 개를 if문 안에 넣었을 때를 살펴볼게요. 자,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2개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근데 2개가 아니고 3개예요. 자, 보시면 자, if 넘버 200 할당하고 그 다음에 if 넘버가 100보다 크니, 자, 이것만 딱 봤을 때 이거의 결과값은 true가 나오겠네요. true가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이 if문 안에 있는 얘네들을 다 실행합니다. 한 번에. 자, 요거 실행, 요거 실행, 요거 실행 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if문이, 만약에 넘버를 우리가 50을 할당했다고 칠게요. 넘은 50이라고 할당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if 50이 크니 100보다 요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뭘 반환하죠? 이만큼만 보면 false를 반환하죠. false를 반환하니까 요 땡땡 콜론 아래에 있는 요 3개의 프린트문들을 건너뛰고 이 if문을 빠져나와서 이 다음에 있는 요 부분부터 실행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안 탄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if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if문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어디서부터 어딘가를 명확히 표기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제가 좀 지울게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if문 아래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행시키는 코드들은 여기 보시니까 이만큼의 공백이 있네요. 각각마다 띄어쓰기가 한 번씩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띄어쓰기 안 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요거 세 번째 프린트 끝난 다음에 요 띄어쓰기 안 한 상태로 프린트 오예 너무 촌스럽다 라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을 참이라고 true라고 치면 요 세 개를 실행시킨 다음에 바로 요것도 실행시킬 겁니다. 즉 4개의 프린트가 나오겠네요. 마지막에 오예가 포함돼서 만약에 요 경우에 50일 때 너미 그러면은 이 프린트 3개를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프린트 오예가 있다고 치면은 요 3개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프린트 하지 않고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는 오예는 출력을 하겠죠. 요것들은 if문 내부에 있으니까 if문 조건을 봐서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을 시키지 않는다. 그 if문 이 바깥에 있는 이 프린트는 무조건 실행을 한다. 요걸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여기 if문 바로 아래 칸에 공백을 넣냐 안 넣냐 혹은 if문이랑 같은 선상의 레벨의 코드가 있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들여쓰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파이썬에서는 말 그대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if문 다음에 실행할 문장은 if와 같은 줄이 아닌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할 때는 탭이나 스페이스 4개 정도로 들여쓰기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3개여도 상관없어요. 스페이스 3개. 이런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 모드를 들여쓰기를 4개로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대항 모드에서 실행할 문장이 모두 끝나면 엔터를 2번 눌러야 if문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아이들 환경에서 코드를 짤 때 if문 짜면은 엔터를 2번 눌러야 실행이 된다. 자, 이 들여쓰기를 잘못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if문 아래 들여쓰기 1개는 4개고 1개는 3개로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예제를 봅시다.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if 조건문을 토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시키는 범위를 바로 이 들여쓰기 유무로 판단한다고 했죠. 근데 이 if문이랑 이 프린트문이랑 띄어쓰기가 앞에 둘 다 없죠. 똑같이. 그러면 이 if문은 if문 다음에 어떤 실행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문 아래 이 문구를 만약에 if문을 만족하면 실행시키고 싶으면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죠. 여기를 탭 한번 눌러든지 스페이스 4번으로 이 if문과 if문 아래 실행될 이 문구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if문을 배웠고 if문을 사용할 때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f else 문인데 if문에서 파생된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if else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예제로 설명하면 훨씬 편하겠네. 일단 우리가 넘버로 200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배운 if문 if 띄고 넘버가 100보다 작니?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불리언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200이 100보다 작니? 폴스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걸 탈까요, 안 탈까요? 요거 if문에 파생된 다음 코드 프린트문, 요걸 안 타죠. false니까. 그럼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els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이거가 false가 나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얘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else 부분에 있는 i를 실행시켜 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 너무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바보같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100보다 작으면은 100보다 작다 이걸 프린트하고 싶고, 100보다 작다가 아니면은 한 가지는 뭐였죠? 100보다 크죠, 무조건 수가. 그럴 때에는 무조건 100보다 크군요라고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만약에 200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안 타죠. 이걸 안 타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요거를 실행시켜라 라는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lse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이 if문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요거를 타라. 요거를 탄다는 거는 바로 요 아래, 이 else 구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실행시켜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넘버에 200을 대입합니다. 200이 100보다 작다. 참이면 그냥 100보다 작군요. 얘를 실행시키는 거고, 거짓이죠, 이 경우. 거짓이면 else로 갑니다. else는 어딨죠? 여기 else가 있네요. 그래서 이 else 아래에 있는 요 아이들을 실행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한 줄밖에 없으니까 100보다 크군요. 얘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근데 여기 우리가 50을 대입했다고 칠게요. 넘에. 그러면 50이 100보다 작냐? 작죠. 참이다. 100보다 작군요. 얘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100보다 크군요. else 구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if else의 사용 형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장이 여러 개일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if문에 아까 우리가 문장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었죠. 즉 여러 개의 코드를 넣을 수 있었죠. 그때 사용한 게 바로 들여쓰기. 자, if문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된 만큼의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어느 때? 바로 이 if문의 이 조건문 num 크다 100 요거가 true가 나올 경우에.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이 조건문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고 했죠? 바로 else로 갑니다. 근데 else도 보시는 것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else에서 실행시킬 게 여러 줄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얘네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끝이라는 프린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죠. 지금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 지금 if랑 else랑 이 프린트문이랑 같은 레벨에 있죠. 지금 같은 레벨,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if와 if else와 관련이 전혀 없는 하나의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여쓰기를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버에 200을 대입을 합니다. 200이 100보다 작다를 만족하나요? 아니죠. 크죠.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을 탑니다. 그러면 일로 가겠네요. 보니까 else 구문 아래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개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고 이 else 구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다음 실행시킬 코드를 보니까 프로그램 출력 요거네요. 요거는 그 if문을 만족하든 else를 타든 무조건 실행되겠네요. 이런 구조면. 자,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자, 다시 카운터 예제로 만약에 넘버에 50을 대입했다고 칩시다. 넘버가 50이다. 50을 대입했다. 그러면 num이
50이 100보다 작다. 참이죠. 만족시키니까 여기를 타겠네요. if은. 요거 작다 출력, 참입니다 출력, 그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끝 출력하죠. 왜냐면 프로그램 끝 같은 경우에는 if문과 같은 라인선,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if문의 조건을 만족해서 실행시키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무조건 실행시키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 가시죠. 네. 자, if-else문에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예제로 만들어 봅시다. 짝수일 경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죠. 홀수일 경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죠.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아래 정답 보지 않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짜면 될까요?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 우리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나요? 요거 배웠죠, 요거. 퍼센트 엔산. 요거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반환받을 수 있었죠. 네, 그렇게 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코드로 봅시다. 숫자를 입력받을 때 input 쓰죠. 그리고 반환받을 값이 int 형태면 되니까 int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을 걸면 되겠네요. if number의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조건문이죠.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true나 false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true는 언제?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 짝수가 맞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실행시키고, 만약에 false가 나왔다 하면은 else를 탔는데 else에 묶여있는 코드는 들여쓰기가 돼 있는 애들이니까 이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773을 넣으면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홀수죠? 자, 1773을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보니까 1이네. 그러면은 1과 0이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럼 false네요. false면은 else를 탄다. else의 어디 부분? 바로 들여쓰기가 된 부분까지 여기 홀수입니다를 찍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홀짝 구분하는 코드인데 요거 혼자 고민해 보시고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홀짝 구분인데 여기가 홀수네. 여기가 짝수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답을 보시지 마시고 한번 이걸 꼭 고민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번을 한번 볼까요? 요만큼만 봅시다. 이거의 결과는 true, false겠죠. 불리언 true, false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조건식이니까, 비교 구문이니까. 자, 넘버를 2로 나눈 거의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니? 이 말은 0과 같지 않니? 가 참이면,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니? 가 참이면 1이라는 얘기죠. 그쵸? 같지 않으면 1이잖아요, 나머지가. 그러면 홀수인 거죠. 그러면 이해를 한다. 조건을 만족하네. 그쵸?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중첩 if문입니다. 자, 중첩 if문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if문이 중첩되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조건을 검사하는 과정이 2번 이상인 경우 중첩 if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학생 중에서 25세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경우에 우선 그 학생의 주소가 서울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학생 중에서 25세 이상 여부를 구별하면 되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그거를 코드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 주소가 서울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if문으로 그냥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25세 이상인지 아닌지는 if 나이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if문을 두 개 쓰면 되겠죠. 자, 이럴 때에 중첩 if문을 씁니다.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는 형태를 중첩 if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건식이 여러 개 겹쳐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짠 if문 서울이냐 나이가 25세보다 많냐를 조건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자, 조건식 if문, 만약에 이 조건식 if문을 만족하면 어디를 실행시키냐? 바로 여기 띄어쓰기,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실행시키겠죠. 요만큼 4줄을 실행시키는데 보니까 바로 다음 라인을 실행시키려고 보니까 또 if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 2를 또 만족시키면 어디를 실행시키죠? 바로 여기 실행 문장 1, 얘를 실행시키겠죠. 혹은 조건식 2를 만족하지 않으면 else로 가니까 얘를 실행시킬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만약에 조건식 2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하면은 이 if문과 같은 라인에 있는 애, 즉 아래로 쭉 내려가서 얘네들은 들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if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않다고 바로 이 else로 넘어오겠네요. 바로 이걸 실행시킬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순서도 모양으로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로 조건식 1번이 서울에 사냐 아닌 사냐, 참이면 어떻게 했죠? 조건식 2번으로 갔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줄이 조건식 2번이니까 들여쓰기 한 거에 바로 다음 줄이, 그래서 나이가 25세와 같거나 크냐 안 크냐, 참이다 하면은 크다 하면은 시작 문장 1을 실행시키고, 만약에 25세보다 나이가 적다 하면 실행 문장 2를 시키고, 왜냐면 거짓이니까 else를 다니까, 그리고 종료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조건식 1을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거짓이니까 바로 else로 점프를 띄워가지고 else에 있는 실행 문장 3번을 실행시킬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중첩 if문 예제 중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100보다 작다 1번, 100에서 1000 사이다 2번, 1000보다 크다 3번. 이 경우를 만약에 구분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짜면 될까요? 자, 일단 영상을 멈춰보시고 혼자 이거를 정답을 보지 말고 짜보세요.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답을 보고 쉽네 하고 넘어가면 진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고 2주면 다 까먹어요. 자, 멈추시고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네, 다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숫자를 하나 입력받으면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인풋으로 받고 이 인풋을 인트 형태로 바꿔줍니다. 사실 뭐 인트 형태로 바꿔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0 이렇게 하면은 플로트 형태로 바뀌니까 연산이 다 전혀 문제없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 100보다 작다를 검사해 봅시다. 넘버가 100보다 크니? 100보다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요. 자, 만약에 100보다 작다면 여기에서 요 아이를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바로 else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1번 100보다 작군요 가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해결했습니다. 자, 2번을 해결해보러 떠나봅시다. 자, 우리가 입력을 150으로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150 했다고. 만약에 이번에 150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보다 크죠? 자, 그러면 여기로 넘어옵니다. 다음 줄로 넘어왔더니
if 넘버가 1000보다 작냐라고 나오네요. 자, 100보다는 일단 크죠, 무조건 숫자가. 그런데 1000보다 작니? 150이니까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실행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150에서 이제 바꿨다고 쳐요. 뭐 1050을 입력했다. 1050이 100보다 크니 만족하네요. true니까 다음 주. 아, 여기서 이게 2번을 만족시킨 거. 아, 여기 2번. 3번인데.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1050이 1000보다 작니?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false죠. 그러면 요 if문과 같은 라인에 있는 else문으로 분기를 해서 얘를 실행시키겠네요. 자, 그러면 조건이 1, 2, 3번을 구분하는 코드를 우리가 다 이렇게 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 if문으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90점 이상은 A 학점, 80점은 B 학점, 70점은 C 학점, 60점은 D 학점, 그 외에는 F로 처리하는 성적 입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와, 이거 자,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을 상기해 보죠. 90점 A 첫 번째 조건, 80점 이상 B 두 번째, 70점 이상 C 세 번째, 60점 이상 T, 그 외에는 F 5번. 자, 총 5개의 조건을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처럼 인풋으로 점수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90점부터 검사를 합니다. 90점이거나 90점보다 크니 참이면 A, 출력. 쉽죠? 자, 만약에 90점보다 작다 하면은 80점보다 큰가를 검사해요. 그러면 요 거짓으로 나오는 애들은 89점부터 겠죠, 시작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참으로 설정하려면 89부터 80까지가 요 참을 타겠죠. 그쵸? 90보다는 작아야 되고 80보다는 같거나 커야 하니까 B를 출력. 그 다음에 여기에 거짓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죠. 79점부터죠. 왜냐면 80점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70점을 넘지 않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70점은 여기 C를 출력. 자, 이런 식으로 69에서 60 마지막 이 F는 어떻게 될까요? 자, 59에서 빵까지 점수를 맞은 애가 F인데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거짓으로 들어온 게 마름모가 없죠. 즉 새로운 조건이 없으니까 else 하나로 F를 출력해버리면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 요 경우에 F로 출력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 말은 요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은 요거니까 여기에 else로 이걸 출력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드로 한번 살펴보죠.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드로 설명드리면 5가지의 총 다른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 조건을 if 모드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90점보다 크니? 크면 A 학점. 아니면 else로 빠지면 되죠. 90점을 넘지 않았으니까. 자, 그 else 안에 또 if문 써서 80점보다 높은지, 90점보다는 낮지만 80점보다 높은지를 검사해서 높으면 B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또 else로 분기해서 else 안에 또 if문을 넣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이해 가시죠? 자, 설명은 이 전장에서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구조인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할 땐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그 실행할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행하겠다라는 영역을. 자, 보시면, 자, 이 if와 이 else는 같은 라인, 즉,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i죠. 즉, 레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if문과 이 else문이 짝꿍이고, 이 if문과 이 else문은 이 else문 안에 들어왔을 경우 발생되는 조건문으로 또 같은 레벨에 있죠. if else가. 그래서 얘네 둘이 짝꿍이고. 또 이 중첩된 if문의 else 구문 아래 if문, 조건문이 또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 아이들의 레벨이 같죠. 지금 들여쓰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또 짝꿍이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else는 F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입력이 77로 나오면은 C 학점입니다. 이 부분을 출력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 이거 실행하고요. 그 아래 이 else 구문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UI를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보시면은 요 else 구문 이 전체가 하나의 조건문의 블락이고 if문 하나가 조건문의 블락이니까 if문을 만족시키면 UI만 실행시키고 UI는 실행시키지 않죠. 네, 이해 가시죠? if문과 else문의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블럭이 나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만. 자, 이 상황에서 블럭이 어떻게 나눴나요? 이 두 번째 if문 같은 경우. 자, 이렇게죠. 이렇게랑 else 이렇게. 교수님, 근데 블럭 나눌 때 들여쓰기를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같은 블럭으로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고 else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같은 레벨에서. 자, 그러면 블럭이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else문 입장에서는 얘랑 얘가 같은 레벨에 있는 i로 판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i 입장에서는 만약에 요거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else로 오면 바로 다음 라인을 실행시킵니다. 얘를 만족시키면 그냥 요거만 딱 찍고 끝나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블럭 단위로 else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블럭 단위와 그리고 들여쓰기 단위로 블럭이 생성이 되고, 그 블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콜론이랑 이 들여쓰기 두 가지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가 실행되는 기준은 저 콜론인 땡땡이랑 그 다음에 들여쓰기 기준으로 전체가 실행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다 직접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끝까지 보지 마시고, 만약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앞장에 우리가 이것과 거의 흡사한 코드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 코드를 보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직접 실행을 꼭 시켜보세요. 믿습니다. 실행해봤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문에서 배울 문법입니다. elif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if else문 안에 다시 if else문을 우리가 엄청 여러 개를 썼죠.
어땠나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뭐 조건 뭐 5개짜리를 짜려고 하는데 뭐 조건을 4개를 넣었어요. 조건문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중첩 if문을 사용할 때 if에서 else 부분을 elif로 줄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else, if else에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 조건문을 한 방에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코드를 보면 쉽습니다. if, else 문을 사용하면 짧고 깔끔하게 코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바로 예제로 들어갑시다. 자, elif 문은 이렇게 씁니다. 자, 아까 그 5가지 A, B, C, D, F 학점 요거를 나누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보시면 점수 입력은 똑같고 첫 번째 if문 똑같아요.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if문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고 프린트 두둑 하고 여기에 else 해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 if 이렇게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구조가.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if문에서는 또 이제 스코어가 80이었잖아요. 근데 요 구문을 그냥 한 번에 elif로 다음과 같이 줄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else랑 if가 항상 반복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합쳐버려 가지고 elif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elif로 만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elif 이거 앞에 지우고 if 붙이고 요거를 바로 써준다. 자, 이게 가시죠? else if를 한 개로 줄여서 elif로 썼다. 조건문을 바로 넣을 수가 있다. 프린트를 바로 한다. 굉장히 이제 코드가 깔끔해지고 간단해지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들여쓰기 라인으로 따라서 블록이 지정되고 코드가 실행되는데 자, 이제 블록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elif부터 처리를 해버리면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블록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거를 검사합니다.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 자, 어떤가요? 여기서 근데 함정이 있네. 코드가 좀 틀렸네요. 네. 보시면 코드를 이렇게 짰죠. 이 if문은 검사해가지고 조건 만족하면 이거 그냥 프린트 A 이거 찍고 끝납니다. 이거 만족 안 하면 스코어 90 이거 만족 안 하면 바로 다음 거 else if로 넘어가서 이거 조건 만족하면 이거 출력하고 이거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elif는 블럭 단위로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록의 레벨이 지금 보시면 이 5개가 같죠? 5개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거 하나가 요 부분을 만족시켰으면은 그냥 블록이 첫 번째 블록 있죠. 요것만 실행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여쓰기의 레벨이 같으니까. 하나의 블록으로 각각 묶이고 각각의 블록은 이 조건문을 만족시키면 실행합니다. 그리고 블록의 레벨을 보니까 같아서 한 개만 실행시킵니다. 이 if else 구문 안에서. 자, 만약에 우리 예제처럼 77점을 넣었다고 칩시다. 77점. 그러면 여기 이거 만족 안 하죠. 첫 번째로. 이 블록은 탈락. 다음 블록 넘어가서 탈락. 이거 77이니까 만족. 동그라미. 하면은 코드가 요 아래 이 두 개는 실행 안 시킵니다. 이 두 개는 실행 안 시켜요. 당연히. 같은 블록 라인에 있는 거니까. 아니, 같은 레벨에 있는 코드 블록이니까. 그럴 경우에 요것만 딱 실행시키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C 학점입니다. 라고 나오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왜냐면 else if로 갈 때만 요거랑
요거가 실행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왜냐면 요 프린트 학점입니다. 요 부분 학점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else 맨 마지막 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F 학점 뜰 때만 F 학점입니다 라고 뜰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하죠. 더. 자, 그리하여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확인 문제를 한번 보시고 교재에 나온 확인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뭐 만약에 자기가 틀렸다 하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해요. 특히 블럭이랑 들여쓰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좀 자주 쓰이는 함수의 묶음체가 있는데 여기서 교재에 설명하는 랜덤한 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꽤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거를 알려주십니까? 왜냐면 요거를 나중에 이용할 거라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랜덤이란 말 그대로 우리 랜덤 많이 쓰죠. 뭐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랜덤 하면은 종족 그 세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선택되죠. 근데 제가 예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랜덤이. 랜덤 값이란 알 수 없는 임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임의 숫자를 뽑아 하는 경우 현실에서도 꽤 있다. 로또 추천할 때 특히. 점심 메뉴 고를 때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 뺑뺑이 돌려서 뽑자. 자, 우리가 이런 랜덤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함수 형태로 구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import라는 이게 뭔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코드를 불러온다. 어떤 코드를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랜덤 코드를 불러왔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쓸 때는 이 랜덤 코드 안에 함수 landin이라는 i를 불러오면 된다. 그리고 이 함수를 쓸 때는 이 함수가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일자 1로 넣고 두 번째 인자를 45로 넣었다. 라고 하면 이 의미는 자, 해석해 볼게요. 랜덤의 줄임말 int 형태의 랜덤한 숫자를 1부터 45 사이에서 뽑아다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행시키면 1부터 45 사이에 int 형태의 숫자가 하나 띡 하고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점심 메뉴 고르기를 랜덤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할 경우 이번에는 랜덤 초이스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숫자를 하나 뽑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 인트 1부터 45 사이를 한 거고 이번에는 랜덤 초이스 우리가 분식점에서 점심 메뉴로 먹고 싶은 걸 랜덤하게 알아서 뽑겠다 할 때는 이렇게 짜면 됩니다. 아직 리스트를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자, 4개의 값을 리스트 안에 넣고 초이스라는 랜덤 초이스라는 함수를 돌리면 이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줍니다. 자, 리스트는 다다음 장에서 배우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실습할 예정입니다.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 if문이랑 이 랜덤 초이스가 굉장히 자주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 랜덤 숫자를 뽑았다 라고 하면 만약에 A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는 랜덤으로 1부터 45 사이에 뽑힌 숫자겠죠. A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뭔가를 뽑았을 때.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슬슬 만들어 보죠. 자, 제가 이제 PC방 사장이에요. PC방 사장인데 이거 미성년자들이 밤 10시에 계속 와가지고
단속 걸려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하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서 처음에 입력할 때 자기 나이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자기 나이를 딱 입력해가지고 만약에 성인이 아니면 집에 가야 된다라고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기가 뭐 거짓말을, 사용자가 와가지고 뭐 거짓말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PC방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딱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네요. 고등학생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7살이라고 사실대로 띡 쳤더니 집에 갈 시간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하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집에 가시겠네요. 네, 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코드를 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딱 멈추고 이걸 한번 혼자 순서도를 그려도 좋고 코드로 바로 옮겨도 좋아요. 한번 어떻게 로직을 가져가면 좋을까 짜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코드로 바로 옮기는 거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배웠으니까. 그럴 경우엔 순서도를 한번 우리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시작. 무조건 시작하면은 나이를 입력 하는데, 이거는 뭘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나이를 입력 받으려면 뭐 혹시 input 함수 뭐 이런 걸 쓰면 되겠죠. 나이 입력 받으려면 항상 그랬으니까. 자, 나이를 입력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가 17, 입력된 나이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20살인가요? 성인이? 20살을 넘지 않는지를 검사하면 되겠죠. 자,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조건문일 땐, 자, 이렇게 마른 목골로, 그림 진짜 못 그린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age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저장했다고 치면,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냐? 자, 그러면 이 조건문이니까 yes랑 no가 나오겠죠? yes는 여기, no는 여기. yes일 경우에는 게임하세요. 로그인 되었습니다. 자, no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세요. 뭐 이런 걸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코드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죠. 매우 간단합니다. 자, 코드로 옮기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이를 입력받던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풋으로 나이 입력하세요 해서 인트 형태로 바꿔서 age로고 age 변수에 넣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8살이군요, 성인이. 그랬네. 입력받은 나이가 만으로겠네요, 근데. 18살보다 어리면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문구를 출력하면 되겠죠. 아까 그 마른 목골 어떻게 돼 있었죠? 자, age가 그거나 같냐, 18. yes, no로 돼 있었죠. yes일 경우. 자, 이 마른 목골 어떻게 표현하죠? if로 표현하죠. 자, if 안에 이 마른 목에 넣었던 조건을 그대로 넣고 출력은 yes일 경우 네모나게 즐거운 시간.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프린트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else로 분기하고 그냥 여기 집에 갈 시간이네요.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협조에 감사합니다를 찍어주려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협조에 감사합니다. 집에 갈 시간이네요. 협조에 감사합니다. 자, if, else에 상관없이 요거를 무조건 찍어주려면 당연히 이 if, else의 블럭 밖에 넣으면 if, else와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이 if, else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된 후에 여기로 분기해서 요거를 실행할 거죠. 그러면 협조 감사합니다는 어느 상황이든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해볼 만한 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컴퓨터랑 대결을 해보자. 이미 잘 알겠지만 가위바위보는 규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뭐 이걸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if else를 사용해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컴퓨터의 가위바위보. 컴퓨터는 근데 가위바위보 중에서 항상 보만 내나? 그러면 안 되죠. 컴퓨터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어야겠죠. 언제? 매번 사용자가 입력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동시에 컴퓨터도 바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선택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인풋으로 사람이 지정하면 되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인풋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할 때, 나 가위 낼 거야. 가위 딱 치고 엔터를 쳤다고 쳐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낼 거를 입력하세요. 이거 말이 되나요? 컴퓨터가 낼 거를 입력하세요. 나는 가위 냈으니까 컴퓨터는 무조건 보자기. 하면은 무조건 내가 항상 이기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던 가위바위보 중에 컴퓨터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랜덤을 써서 랜덤하게 가위바위보 중에 컴퓨터도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라고 주는 겁니다. 어떻게? 랜덤 기억나시죠? 위에서 랜덤 점 초이스였네요. 초이스에서 리스트 안에 들었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보. 자, 리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짜면 되겠네요. 앞에 코드 본 거를 토대로 하면. 그러면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CS 셀렉션 안에 변수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낸 요거는 my selection. 자, my selection이랑 CS selection을 비교해서 누가 이겼다 를 하면 되겠네요. 이 비교는 어떻게 하죠? if else 문으로. 만약에 내가 가위를 냈고 만약에 컴퓨터가 보자기를 냈으면 나는 승리. 이런 식으로. 네, 좀 복잡하겠죠? 자, 이거 한번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스스로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영상을 멈춰놓고 자, 코딩을 다 완료했다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컴퓨터가 자동으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import 랜덤 이거는 랜덤 함수 코드 부분을 우리가 불러올 거야. import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게임할 때 세이브랑 로드 있죠. 그 로드 같이 생각하면 돼요. 로드 어떤 거를 미리 저장해둔 코드들을 붙여넣기 불러올 거야. 어디에? 우리 파일 맨 위에. 그래서 요 아래,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이 불러온 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용자의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입력받는 my hand에 저장하자. 자, input에서 나의 가위바위보 중에 써주세요. my hand에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쓰겠죠, 사용자. 자, 바로 다음 코드에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추출해서 com hand에 저장을 해봅시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랜덤 함수의 초이스에 가위바위보 중에 보를 이렇게 넣으면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아웃풋으로 나와서 커맨드 핸드에 저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컴퓨터의 가위바위보 선택을 확인을 해보죠. 자, 근데 이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사용자가 가위바위보를 선택을 하고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선택을 하면 동시에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자가 어떤 걸 냈나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막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로직에서는 맞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 랜덤 함수를 돌릴 때 컴퓨터가 사용자가 마이 핸드에 어떤 값을 넣었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 핸드랑 컴 핸드에 현재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씩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중첩된 인풋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짤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도 가위바위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if, else if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가위를 냈을 때 비겼다.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바위를 냈을 때 졌다. 내가 가위를 내고 컴퓨터가 보자기를 냈을 때 이겼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제 세 가지를 해결한 거고, 우리가 바위를 낼 때도 보자기를 낼 때도 각각 컴퓨터가 선택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저도 세 가지. 총 우리는 9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건문으로 코딩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다음 장에서 또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바위를 냈을 때, 내가 보자기를 냈을 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if else 구문을 써서 이겼다, 졌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다음 장. 자,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한데 우리 코드 마지막에 else를 넣어서, 우리가 앞에 기억나죠? if, elif, else 구조입니다.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if문의 구조가. 자, 이 경우에는 프린트,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내세요. 이걸 왜 할까요? 자,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인풋으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가위바위보 아니고 보자기라고 했어요. 그럼 보자기는 우리가 짰던 코드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라고 입력을 줘야 되는데 라고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위바위보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else를 타고 이때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거 실행시켜서 뭐 한번 여러 개 실험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맨 마지막에 항상 거북이를 괴롭히죠. 오늘은 사춘기 거북이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거북이가 사춘기를 겪느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가출 거북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청소년 거북이가 화면 안에서 노는 것은 그대로 두고 화면 밖으로 나간다면 다시 화면의 중심으로 데려오자. 이상한데 느낌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화면 안에서 노는 것 그대로 두고 화면 밖에서 나간다면 화면의 중심으로 데려오자. 안에서 놀 경우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중심으로. if 안에서 놀면 그대로, else 바깥으로 나가면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거북이의 화면의 크기는 300x300 픽셀입니다. 화면의 중앙이 0,0으로 놨으니까 거북이의 활동 공간은 가로 세로 마이너스 150에서 150, 세로도 마이너스 150에서 150. 자, 여기 아래 예제가 있죠.
가운데는 0,0 여기 끝에는 마이너스 150, 150 이쪽 끝에는 150, 150 총 길이는 300 여기도 300 네, 이런 상황일 때 거북이가 움직인 위치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면 중앙인 위치로 데려다 놓자. 즉 거북이를 움직였는데 여기다 하면 그대로 놓고 움직였는데 여기다 하면은 너는 밖을 벗어났으니까 0,0으로 돌아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코드를 뭐 스스로 짜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코드가 흘러가는구나. 자,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임포트 터틀은 기존에 배웠고 오늘 임포트 랜덤 배웠습니다. 그리고 펜 사이즈 기억나죠? 펜에 말 그대로 굵기 그리고 펜의 컬러는 블루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를 300픽셀 바이 300픽셀 또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true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였죠? 자, 무한 반복하고 싶을 때 어디를 이 true 블럭 안에를 들여쓰기 된 부분을 무한 반복하고 싶을 때 while true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랜드 인트 0에서 360이라고 하면은 뭐였죠? 0부터 360 사이의 숫자를 랜덤한 인트의 숫자를 반환해줘 하면은 여기 앵글에 0부터 360까지의 수가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디스턴스도 같은 방법으로 10에서 100까지의 디스턴스를 반환 받습니다. 랜덤으로. 그러면 10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하나 디스턴스에 들어가기 있겠네요. 자, 그 상황에서 turtle right 앵글만큼 돌고 forward 디스턴스만큼 움직이렴 해가지고 터틀의 x컬, 터틀의 y컬 해가지고 현재 터틀이 위치한 곳에 픽셀 정보를 반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뭐 앵글을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앵글을 이 네모 박스 안에 0,0에서 시작될 텐데 여기에서 앵글을 10도 돌리면 10도면 한 이 정도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 정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여기서 50만큼 움직여라. 요만큼이 150이니까 이 방향으로 10도 방향 기울여서 50 정도 하면 요 정도, 요만큼 움직였네요. 그러면 또 거북이가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이렇게 있겠네요. 이 방향으로. 머리는 여기. 네,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은 다음에 계속 움직일 때 if 이게 또 에러가 있네요. 이게 들여쓰기가 안 됐네. 이게 들여쓰기가 되어야 요만큼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데 자, 이거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로 당겨야 돼요. 여기 어떻게? 요 레벨에 맞게 이 부분을 한 칸씩 탭으로 당겨야겠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을 타겠네요. 그래서 x의 위치가 마이너스 150에서 150 사이에 포함되니 이거 AND 기억나죠? 조건문 안에 AND가 들어가면 요거 두 개를 다 만족시킬 때 true가 나온다 였죠. 그리고 컬 y 좌표도 이걸 만족하니 또 AND가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가 만족이 됐을 때 true가 나오고 요거가 두 개가 만족됐을 때 또 true가 나옵니다. true의 AND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ND니까 또 앞에랑 뒤에 거가 다 true일 때 true가 반환되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아니면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것, 즉 이 네 가지가 다 만족될 때 print goodbye라고 쳐주고,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다 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else를 타겠네요. 그때 turtle go to 0,0.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0,0으로 움직여줘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코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 if랑 else 이 부분이 들여쓰기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로 이만큼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 프린트문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문도 똑같이 if문 안에서 실행되는 프린트니까 프린트문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도 한 이만큼 정도 탭으로 한 번 정도 또 앞으로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좀 수업이 길었는데 if, else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if, else문이랑 아까 그 포문 다음에 배울 그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 두 가지만 사실 깨우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반절 이상이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다루는 사람이 나중에 로직을 효율적으로 잘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